자, 진보의 달마대사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보의 달마대사 네. 김종대 교수님. 자, 뭐 요즘에 방송이 정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예.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방송이 많은 게 오히려 김종대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한편으로는 뭐 많은 분들 만나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외교 안보가 참 쉽지가 않다, 어려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쉽지 않은 그 외교 안보 상황에서 조금 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또 좀 나름대로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은, 네. 많은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이 또 유튜브 시장의 역동성, 이 독특한 일면도 좀 보게 돼요. 그래요? 오, 어떤 걸 좀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탈진실의 사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포스트 추러스, 탈진실의 사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갈등은 이겁니다. 네.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거든. 그렇죠. 가짜 같은 진짜. 네. 요건 듣기에 좀 불편하고, 그렇죠. 진짜 같은 가짜는 사람을 훅 가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조회수는 더 올라간단 말이야. 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어떤 진짜 같은 가짜를 가급적이면은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실 명제를 얘기해야지 의견 명제를 얘기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벅벅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의견으로선 존중할 가치가 있지만 여전히 언론은 사실 전달 이 부분을 놓치면은 그런 어떤 의견이 권력화되면은 이게 이제 탈진실의 사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그 분열된 시민 프로젝트라는 걸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짜 뉴스와 프레임 전쟁으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분열되는가에 대한 논문을 모으고 네. 또 거기에 전문가들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보면 네. 이게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걸 보니까 미국 사회가 어느 사이에 사실을 전달하는 권력보다 의견을 전달하는 권력이 더 압도적으로 강해졌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이제는 더 확산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보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응집력, 팬덤. 네. 이런 쪽으로 미국 사회가 움직이면서 시민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거거든요. 갈라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전문 용어 중에 베이지안이란 말이 있어요. 언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는 용어인데 베이지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네. 논조가 상반된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서 읽고 자기 입장을 결정하는 독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보 성향이야. 네. 그런데 한겨레보다는 조선일보를 먼저 봐.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취향에 맞는 한겨레나 경향을 봐.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면 이런 사람들은 베이지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비율이 핀란드가 대략 44%. 그다음에 한국이 5%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5%요? 한때 15%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그쪽에 지금 집중해서 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런데 있겠고.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사실을 전달하는데 왠지 가짜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5% 수준 같이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는 건데. 네. 그건 뭐냐면은 나는 가짜라도 상관없어.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기쁘게 해줘.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런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식 엘리트들, 지성인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진짜 같은 가짜를 얘기할 것이냐, 가짜 같은 진짜를 얘기할 것이냐. 물론 진짜 같은 진짜도 있고 가짜 같은 가짜도 있어요. 예, 요거는 거르기가 쉬운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같은 진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짜 같은 진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원래는 이게 사명인 거죠, 이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수요가 5%밖에 안 된다. 또 이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어쨌든 진실을 찾아내고 알아내고 또 그 이제 보도하는 언론사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석유 이 저 동해 석유 파동이 팩트지오.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희한하게 동해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얼마로 보십니까? 이런 여론조사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재밌는 여론조사가 될 건데. 그죠?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참 국민들 다 아시죠 지금은. 나는 동해 석유가 나올 가능성은 올 가을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보다 적다고 생각해. 그 정도로 희박하다. 난 네. 적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저기 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뚫어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표현을 못 할 뿐이지. 되겠어?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왜 안 돼? 이런 네.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짜 논쟁입니다, 사실은. 사실 논쟁이 아니거든. 사실 논쟁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석유공사나 뭐 여기서 하는 걸 보면은 네. 석유가 있다 없다라는 사실 명제가 아니라 있어야 한다로 가고 있어.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의견 권력으로 가고 있다 이거야. 있어야 된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이게 바로 의견, 사실보다 의견이 앞서야 된다. 아하. 거의 뭐 이제 기도하는 느낌으로 조금 기우제 지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빨리 저기 뭐냐 그 석유 추관 법회도 여시고 천공이 이제 예. 천도제도 지내고 그런 석유 기원 네,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예,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 참 그래서 이 진실 또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알게 하는 그런 유튜브의 역할도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이 정부의 말과 또 정부의 주장, 정부의 입장 발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실 탐구를 언론이 해야 되는데 또 유튜브도 언론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느냐?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석유 얘기를 하다 어제 모 방송에서 네. 사회자가 그래도 국민의힘이 108석 아니냐. 그러면서 석유 저렇게 하고 나면은 네. 뭐 조금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108석이 왜 108석이냐? 네. 108 번뇌다. 108 번뇌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번뇌당이다. 번뇌다. 108가지 번뇌가 있다 저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번뇌다. 그래서 저 당은 염주를 108 염주를 차고 오셔라. 예. 108명이니까 이제. 참 국민들이 보고 참 너무나 이제 근심거리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 108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나는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을 보면은 108 번뇌가 생겨. 앞으로 내가 이게 염주 차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이렇게 108개 실제로 경향 TV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왔어 계세요? 내가. 거기 그 승복 입고 아예 네. 염주 차고 방송했어 내가. 실제로. 자, 오마이TV에서는 우리 달마대사 우리 교수님으로 하고 계신데 네. 뭐 복장하고 싶으세요? 오마이TV에서도?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딴 데서 많이 하니까 모범 택시 복장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고 컨셉이라는 건 필요해요. 가끔. 네.